주토프 아니야? 블랙홀 클러스터!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제가 슈퍼로봇 대전 관련해서 신작들이 나올 때마다 특히 완성품 정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로봇이 있거든요. 슬레이드 겔미르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슈퍼로봇 대전 투탑 오리지널 기체 그랑조 아니라 바로 그랑존, 네오그랑존입니다. 자, 무려 블랙홀의 힘을 사용하는 이 로봇을, 특히 이 네오그랑존은요, 최강의 로봇 논쟁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랜 단골 로봇이기도 합니다. 슈퍼로봇 대전 게임 내에서는 쟁쟁했던 아군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정신나간 스펙으로 초반에 등장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최종 보스로 이후로 등장한 것도 여러 번이고, 나중에 정말 연출이 쩔도록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우리가 직접 그 기체를 조종하면서 끝판왕의 위험을 몸소 체감할 수도 있었던, 지금 보면은 다이버스턴이 그랬나가니 하는 등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강이다 하기에는 당장 게임에서 약점을 노출한 적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포스, 이 연출, 진짜 최강이었던 아날로그 시절의 그 오랜 기억까지 감안하면은 그래, 네가 최고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좋은 제조사들이 어서 그랑존, 네오그랑존을 제대로 만들어주길 기원하면서 하는 리뷰입니다. 일단은 현존하는 최선의 또 유일한 선택지, 보크스 완성품 그랑존, 고토부키야 프라모델 네오그랑존, 위키진심 연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먼저 보크스 그랑존. 자,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더라? 아마 처음 나온 게 2004년쯤일 거예요. 보크스 전격 합의 한정으로 출시해서 그때는 슈퍼로봇 대전 컬렉션 하고 싶다면은 전격 합의 보크스 관련 제품들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그 제품들 중에서도 준수한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꽤 프리미엄이 붙어서 제가 기억하는 그 1호 가격이 대략 40만원까지도 올라갔던 20년 전에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뭐 옛날 얘기고요. 이 제품은 처음 초판은 아니고 이후에 리뉴얼격으로 다시 출시했던 보크스 최강 조형 버전입니다. 패키지 컬러가 블랙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고 추가 액세서리에 여러가지 보강이 좀 있었다고 해요. 괜히 다른 디자인 따위 넣지 않은 깔끔한 패키지에 제품의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따윈 없고 슈로 대 오지, 플렉션 피규어겠지? 008번 그랑존. 측면도 그냥 깔끔하게 로고와 네이밍, 반대편도 비슷합니다. 위도 뭐 그랑존, 뒤로는 제품의 다양한 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좀 바랬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네. 스펙 27m 42.8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먼저 매뉴얼, 흑백으로 제품의 구성과 약간의 기믹 설명은 필양보 해주시고, 네, 이거 리개봉입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여는 거예요. 네, 안쪽으로 그랑존 본체. 와, 꼭 뭔가 센티넬 느낌이 좀 나는데? 이게 오버 프로포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래쪽으로 그랑존의 백팩 슬러스터, 다양한 다리 장식들이 6개 들어있고요. 이게 그랑온 소드, 새로 들어간 버전입니다. 추가 손파츠는 소박하게 한 쌍에, 이 파츠들은 필살기 블랙홀 크러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파츠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소드 또 하나가 여기인가? 네, 그랑온 소드 기존 버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존 세우고 등 뒤로 이 백팩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게 너무 커 보이는 때는 헤어 드라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장식을 끼워줘야 되는데요. 장식 보시면은 크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큰 날이 오도록 해서 다리 아래쪽을 보시면 보이는 홈에 이거를 하나 둘 셋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끼워준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꽤 후두둑 규발자가 됩니다. 솔직히 그냥 속 편하게 순잡하는 걸 추천해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구성 완성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HG 컴프러와 비교하면 이렇게 27.3m인데 18m인 건담이랑 이 정도 차이라면 1대 144보다는 작겠죠? MG랑 비교하면 이 정도로 작습니다. 다만 볼륨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비빌만 하다. 그리고 뭐 코토부키야 네오그랑존과 비교하면 볼륨 차이가 꽤 나죠? 네. 자, 그래서 이 제품 첫인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여기서 그냥 리뷰 끝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가장 이쁜 모습이에요. 그냥 이걸로, 이 모습 보는 걸로 이 제품은 다 했다. 자, 일단 오래된 제품이지만요, 조형 자체를 추구하는 제품들의 조형미는
저 머나먼 과거부터 이미 완성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레진 작품들 보세요. 그래서 그랑존을 베이스로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이 제품의 조형은 물론 디테일 부분을 생략한 게 많지만요, 전체적인 프로포션, 선과 선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등등 해서 조형 자체의 느낌은, 조형 자체의 분위기만큼은 그냥 거의 완성이다 보아도 좋을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출시했던 코토부키와 그랑존 프라모델도 프로포션 좋아요. 헤드는 더 좋아하기도 하고, 설정화나 게임 기준으로 보면 그쪽이 더 원작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머리와 긴 다리와 늘씬한 바지 속에 담긴 과격한 팔다리 디자인 등등 과장되게 뻗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속칭 폼이 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포커스 버전에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VC 재질이다 보니까 이 정교함, 날카로움, 샤프니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손해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페인팅이 풀 페인팅으로 들어있는 이 모습, 웬만한 고가품도 사출색이 많은 요즘의 로봇 스타일이나 재질과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강 로봇들과는 좀 다르게요, 최강의 로봇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리얼함의 요소들이 각각 담겨있는 디자인들, 또 수치로도 표현되고 있는 대이성인 결점병기라는 점에서 이 곳곳에 보이는 진짜 출력을 위한 파츠들의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마냥 최강임을 주장하는 로봇들과는 또 다른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디자인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디테일 한번 볼게요. 먼저 헤드. 헤드는 정말 작습니다. MG 퍼스트 헤드와 크기를 비교하면 이 정도고, HG 퍼스트와 비교해도 얼굴 자체는 더 작아 보이죠. 주위에 장식을 눈으로 두면 정말 작아요. 그리고 원작처럼 헤드의 얼굴 주위에 장식들이 있는데, 이게 그 원작의 크라운, 그 마징가 크라운처럼 왕관 같은 형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크라운은 크라운인데 좀 이게 작고 뭉툭한 디자인의 한계 때문인지 그냥 얼굴 주위에 6개의 장식이 붙어있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헤드는 독특한 머리 끝단의 장식과 함께 노란 눈빛, 검은 입이 일단은 카리스마 있게 들어있고, 근데 재질 때문에 좀 샤프니스가 떨어지거나 휘거나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붉은 목에다가 얼굴 주위에 높게 솟은 컬러 외에는 별도 디자인은 없고요. 푸른 아머는 방광, 블랙 부분은 무광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몸통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깨는 이거 미개 보이는데 도색이 뭐냐, 꽤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들어있는 데다가 끝으로 뻗은 어깨 아머의 뿔 같은 디자인, 어깨 아머도 그렇고 이 뿔도 그렇고 코토부키와 그랑존과 비교하면 그 정직한 라인이나 평평한 표현력에 비해서 조금씩 각도를 틀어주거나 약간 더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입니다. 비록 표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이런 건 그때 그 시절 PVC 완성품 트렌드에서는 흔한 거였죠. 블랙, 블루, 옐로우의 합합, 팔의 이 노란색이 이게 중력 제어 장치던가, 검은 손등 아머에 붉은 주먹 조형, 심플하지만 스타일리시하고 팔보다 더 길게 뻗은 아머, 이건 외국 필드 발생 장치던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더 붙어있어서 양 측면의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그랑존의 흉부는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허리 아래쪽으로는 레드 파츠가 허리 양쪽으로, 아래 프론트 스커트는요 별도로 무언가가 붙어있지 않은 싱글 스커트입니다. 그쪽으로 길고 검은 무언가 디테일에 허벅지 부분 역시 코토부키와 인상이 좀 다른데요, 길고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옆쪽에 블레이드 양식이 블레이드가 허벅지보다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이런 오버 프로포션이 있고, 무릎과 종아리, 아머 레이어들의 노란 띠, 세부적으로는 건담 픽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종아리 끝으로 별도로 부착한 블레이드는 굉장히 곱고 샤프합니다. 이쪽도 좀 오버 프로포션이에요. 쭉 뻗어주고 있고, 발목의 아머도 조금 더 각이 엣지 있게 꺾인 인상. 종아리 뒤로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블랙 아머의 발끝 쪽의 디자인은 좌우로 살짝 뻗은 게 뭔가 헤드 장식과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안쪽으로 붉은 발등 아머에 옆쪽은 푸른 아머가 커버, 뒤로는 또 이렇게 접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발바닥은 이런 모습이고, 투톤 아머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주고 있죠. 그리고 등에서 그랑존의 추진을 담당하는 스러스터 부분은요, 일단 이 안쪽은 좀 썰렁하고 다만 부스터 끝단을 맞춰서 약간의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리어 스커트 디자인이 꽤 독특합니다. 이렇게 뒤로 쭉 뻗었죠? 이런 디테일들 보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은요, 저기저 건담 픽스 시절의 PVC 완성품이다 보니까 샤프니스, 세밀함, 패널라인, 섬세한 디테일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클리어 파츠도 없고, 하지만 대신 레진급의 매력적인 오버 프로포션, 스타일리시한 이 외형을 완성품 피규어로 잘 재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의 형태와 풀 페인팅의 분위기 이런 정도를 좀 전체적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자, 그럼 가동으로 무빙. 먼저 헤드, 아래 위. 기본적으로 헤드만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좌우로는 뭐 한 이 정도 가동 가능하고, 헤드 회전은 가능한데 이게 목 뒤에 칼날에서 좀 걸립니다. 정도 기본 가동이 가능하고, 어깨 아무는 이 정도로 살짝 들리는 정도에다가 어깨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에 또 이 장치만 추가로 이렇게 살짝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 옆으로 가동은 이렇게 뭐 한 50도 정도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팔의 앞뒤 회전은 이렇게 가능에다가 팔 상박 회전 가능, 하방만 돌려줄 수도 있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90도 정도 꺾어줄 수 있습니다. 또 몸통에서 이 중요한 이 흉부 전기 기믹은 별도 파츠로 교체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리 좌우 가동은 뭐 한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리 앞으로 가동은 쭉 해서 컴보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움직일 때는 좀 비틀어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뭐. 허벅지 회전 가능하고, 무릎 관절은요 해서 90도 좀 안 되는 정도까지 굽혀줄 수 있습니다. 관절이 이중관절 같이 생겼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종아리 옆 블레이드는 뭐 추가로 끼운 거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발목 암호는 발 상하 가동, 좌우 가동은 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등 뒤 스러스터가 조금 재밌는데, 이 부분을 쭉 또 쭉 해서 스러스터 부분을 이렇게 전개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뭔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동은요 꽤 구수한 구식 가동입니다. 그 특유의 가동의 느낌, 가동의 폭 모두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재미를 느끼기는 많이 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한적으로 나름 이렇게 원작의 연출을 이리저리 좀 따라 해볼 순 있다 정도. 액세서리는요 거의 없긴 하지만 손파츠, 이 벙어리 손으로 기존 손을 뽑아서 끼워줄 수 있고요. 근접 무기인 그라운 소드, 이게 재판 버전에 추가된 디자인인데요. 검자루를 잡고 있는 손까지 함께 조형을 해서 오른손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검날의 디테일은 이런 모습으로 갈치, 샤프니스가 좀 떨어지고요. 밋밋하지만 여기서 이 검자루를 뽑아서 본래의 그라운 소드로 또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묵직하니 이 본래 버전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검 소환, 거물진 연출 등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부의 블랙홀 클러스터, 전개 기믹 대신에 교체 파츠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츠들을 활용해서 먼저 흉부 파츠 기존 것을 딱 떼주고요. 그럼 내부는 이런 모습, 나름 디테일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 아래로 오픈된 파츠를 이렇게 끼워주고 중앙으로 이 파츠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3개의 전개 파츠를 보시면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이 파츠를 끼워주고 끼워준다.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파츠, 제일 큰 파츠, 중간급 순으로 끼워줍니다. 똑같이 반대쪽도 끼워주면 필살기 블랙홀 클러스터를 준비하는 그랑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정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유물급 제품 보크스 그랑존, 한때는 진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조금은 부드러운 재질의 PVC 완성품으로서 그 예전에 건담 픽스라든가 등등이 득세하던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또 오랜만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쪽은 파손 걱정이 조금 덜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지금의 시선에서 보면은 꽤 거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요, 나름 당시에는 풀페인팅 고급 완성품에 속하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 봐도 역시 조형의 이 전체적인 느낌, 스타일리시함은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랑존 완성품이 나와준다면요, 이 조형 그냥 그대로 해도 좋겠다. 그대로 해서 크기 뻥튀기, 디테일만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해도 전혀 불만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와주길 더 바라게 됩니다. 유물급 제품이라서 점수는 딱히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다 가정하고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7.4점입니다. 그러면 이 그랑존이 변신해서 궁극의 형태가 되는 네오 그랑존으로 999! 비교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